안녕하세요, 자연농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마을도 강원도 홍천에 있는 고랭지 지역이다 보니까 강원도 일단 감자밭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파랗 녹색으로 보이는 밭이 전부 다 강원도 감자거든요. 여러분들은 강원도 감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몰라도 저는 올해 이 감자를 보면서 조금 화가 나는 뉴스들과 화가 나는 댓글 때문에 이 영상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감자 때문에 한동안 뉴스에서 엄청 많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감자 값이 너무 없어가지고 감자를 갖다 버린다, 갈아엎는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물론 그런 뉴스에 보면 댓글에 엄청 악의적인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리고 또 농사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농사꾼들도 쉽게 얘기하면 바보는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그거를 저희도 단돈 100원이라도 받고 팔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실제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감자도 물론 저희 마을에도 한 절반 정도는 지금 감자 농사를 지시고요. 그것 때문에 작년에 많이 힘들어 하신 것도 맞고요.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감자를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아마 서울이나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마트에서 그렇게 싼 감자를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면, 만약에 농사꾼이 일정 금액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물건을 납품하게 되면, 지금 현재 유통구조상 내가 물건을 납품을 하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줘야 되는, 그러니까 농사꾼이 돈을 내면서 납품을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제대로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그래요. 어떤 영상이냐 그러면, 실제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원천적으로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통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또 관이나 올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최문수 도지사님이 어쨌든 감자 팔아주기 운동 여러가지 나물도 팔아주기 운동 해가지고 엄청 많이 팔아주시는 거 감사한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면 되게 아쉬운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안 찍으려 그러면서도 지금 찍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문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도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면 무언가가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농촌의 현실이고요. 올해는 마늘과, 얼마 전에 마늘 맞을 것 같아요. 제주 마늘하고 이런 것들을 또 갈아엎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충청도 쪽에는 사과에 또 나을 수 없는 병이 와서 전부 다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댓글들 중에 제가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해요. 뭐냐 그러면, 돈을 벌었을 때 언제 내놓은 적이 있냐라고 얘기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농사꾼은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일 없고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시장 원리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논리대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만약에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이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 10,000원에 그냥 도시 사람들이 사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가격이 비쌀 때는 수입해 갖고 오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배추값이 10,000원을 한다라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누군가 농사가 잘 됐는데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이게 가격이 비싸진 게 아니라, 농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진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다 잘 됐는데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시장경제체제에서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제재를 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받고 있는 제재들 많죠. 어떤 거냐 그러면, 벼농사를 지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절대 농지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건축이든 뭐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 법에서. 그리고 저는 임산물을 하다 보니까, 임산물인데 나무 하나 자르는 것까지도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재산에서 나무를 자른다라고 얘기해도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나는 이거 다 밀어버리고 그냥 펜션 할래.
아니면 난 이거 그냥 뭐 검룡소다, 아니면 계곡 물 좋으니까 나 여기다 해갖고 그냥 야영장 만들래. 자,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실제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작목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심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매년 농사 짓는 분들이 하시는 양 거의 비슷한데, 근데 거기서 병충해 방제가 얼마나 잘 됐냐, 아니면 올해 날씨가 얼마나 도와줬냐, 태풍이 쓸었냐 안 쓸었냐, 뭐 이런, 아니면 가뭄이 왔냐 안 왔냐, 이거에 따라서 생산량이 달라지는 거지. 그 외에 뭐 실제로 뭐 더 왕창 심어갖고 그렇다?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일반 관에서 뭐 장려 작목이다라고 얘기하고, 뭐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하면 고소득이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실제로 지금 누군가가 와서 고소득이 난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누구나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기농기촌 하신 분들이 왜 실패를 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농업의 현실을 조금만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시작으로 농사꾼들의 문제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관에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 거고, 그러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해결책, 제가 생각하는 해결책,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그것만 좀 해주셨으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우리가 농사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부지런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 그러면 팔로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싸게라도 팔면 되잖아. 그것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제가 올해 명이나물을 못 팔았어요. 근데 명이나물날이 1kg에 10,000원에 팔고 싶어.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네이버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경쟁이 붙어있는 어떤 상품에 그냥 제가 최저가로 놓는다라고 얘기해서 그 상품이 네이버 첫 페이지에 뜨지 않아요. 물론 다른 뭐 쿠팡이나 이런 것들 첫 페이지에 뜨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되고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일을 하고 저녁 때 가고 뭐 다른 실제 벤더나 전문 판매하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하고, 그런 생활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팔아요 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덤핑 아닌 덤핑을 던질 수밖에 없고, 그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갈아엎는다라고 얘기하는 농사꾼들도 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 보면 엄청나게 보상 많이 해주는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보상 못 받고 버려지는 농산물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언론들도 너무 자극적으로 그냥 이게 꼭 보상을 받는 것처럼 정말 아니다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걸 필두로 제가 조금 비판적인 유튜브 한 3-4개 정도를 만들 건데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